자, 그리고 또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뭐죠? 8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 그래서, 자, 8번 문제 들어가는데, 보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8번 문제는 가보시면, 자, 책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순수 조문인데, 우리가 평소에 조문을 많이 안 보면 헷갈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는데 옳지 않은 거 고르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4세 미만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형사, 얘를 뭐라고 불러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그럼 형 면제냐 이거죠. 그게 아니죠. 그래서 형을 면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보시면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 번은 이제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책임 뭐다 심신상실자를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니은 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변별하거나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뭐다? 미약하대요. 그럼 미약하니까 이건 뭐가 된다? 심신미약자인데 원래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 감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입법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감경보다 할 수 있다로 바꿨죠. 그래서 의무적 감경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을번은 뭡니까? 자, 우리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심신장애에 관한 뭐다? 10조 1항과 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그래서 원자행 이렇게 부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농하자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 뭐라고 돼 있어요?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틀린 지문을 찾으라고 했는데 옳지 않은 건 뭐가 있다? 자,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미은번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중 뭐가 됐어요? 괄호 안의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거. 그래서 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러면 자, 뭐가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뭐다? 개별적 뭐 객관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건데 밀접행위죠. 밀접행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자, 첫 번째부터 가보시면 피고인 갑이 을에게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을이 필로폰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 등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안 했어요.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는 자, 실행에 착수를 하려면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예비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비는 실행 착수가 아니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피고인이 세관 검사를 받음에 있어 롤렉스 손목시계를 출국 당시 차고 간 신변 휴대품인 양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몰래 반입하려다가 적발됐죠. 반입하려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실행 착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행 착수가 있는 거 뭐가 있다? 요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으로 가보면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김해 국제공항 1층에 도착하여 출국을 위한 탑승 수속을 하면서 1화 500만 원을 감춰놓은 김 상자를 자, 기타 커물로 뭐 했어요? 붙였죠. 붙였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밀수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자, 리을번을 가보시면 피고인이 1화 400만 원이 들어있는 휴대폰 가방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로 나아가지 않은 채 나아가지 않았죠. 그 다음 뭐합니까? 탑승을 기다리던 중 체포가 됐어요. 그럼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무엇에 불과하다? 예비에 불과하다. 예비니까 아직 실행 착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개. 3번이 되는 겁니다. 실행에 착수가 있는 거.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조금 넘어가서 15번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15번. 그래서 자, 결과적 과중범, 전형적인 문제죠. 자, 결과적 과중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등장을 하는데 자, 이제 결과적 과중범 어떤 것이냐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결과적 과중범은 뭐가 있어요? 자, 진정 결과적 과중범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그래서 중한 결과에 대해서 과실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진정 결과적 가중범. 그 다음에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있는데 그럼 결과적 가중범은 일단 먼저 전형적인 진정 결과적 가중범만 놓고 보면 1번 있죠. 자,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기본 범죄의 실행행위 시에 존재해야 하므로 강간 후에 일단 뭐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기본 범죄 실행행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강간 후에 살해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를 살해했다. 그럼 강간치사가 안 되는 거죠. 대신 뭐예요? 강간죄 플러스 살인죄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보시면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한 결과에 대해서 뭐다?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바로 여기에 전형적인 게 있죠.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 문제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죄수 문제가 있는데 따지는 거죠. 뭐냐면 자, 뭐다? 결과적 가중범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기본 범죄가 있죠. 기본 범죄. 그래서 기본 범죄를 가지고 따지는데 자,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뭐다? 형량이 셉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형량이 세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합니다. 성립하죠. 자, 그런데 결과적 가중범하고 기본 범죄하고 형량이 뭐다? 같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범죄 형량이 더 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상상적 경합이 성립을 합니다. 상상적 경합. 그래서 사실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죄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본 범죄와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 단계에 있다고 봐야 된다 했는데 자, 뭐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뭐가 세다라는 얘기입니까? 결과적 가중범이 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는 거죠.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죠. 그 다음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뭐다? 기본 범죄가 세다라는 거니까 이때는 뭐죠? 상상적 경합.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문은 뭐가 됐어요? 죄수 문제에서 반대로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자, 반대로 설명이 돼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반대로 설명이 돼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걸 잘 보시고요. 중요한 논점 요겁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부터 또 보시면 자, 상해의 고의로 가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범행을 감추고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베란다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뭡니까?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자, 좀 내려가서 뭡니까? 이거는 어떤 설명이죠? 개괄적 과실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개괄적 과실은 개괄적 고의와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상해치사. 상해치사 잔재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형법 188조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그럼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 범죄와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당 인과관계, 즉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표현 맞는 얘기다. 그래서 자, 2번이 틀렸는데 중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좀 길긴 하니까요. 자, 20번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20번을 가보시면 자, 20번 문제에 뭐가 있습니까? 집행유예가 등장을 하네요. 집행유예인데 평소에 이제 많이 안 보던 거니까 이제 한번 여기서 보면 되겠죠. 자,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형을 뭐한다?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해서 집행을 뭐한다? 유예할 수 있다. 병과가 되니까 유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자유형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형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인데 하나의 자유형이잖아요. 하나의 자유형이니까 나눌 수 없는 거죠. 이건 병과가 되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다음 3번. 형법 37조 전단의 후단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눠지는 거니까. 두 개의 자유형이니까 각각 따로따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시면, 자,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두 개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만 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를 다른 하나의 집행유예의 징역형의 종료일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그죠?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행유예의 시기는 자, 집행유예 시기는 언제다? 무조건 판결 확정시입니다. 판결 확정시다. 그래서 자, 임으로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임으로 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임으로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파악하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